네, 10분 전만 해도 여기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가 폭발한 줄 알았는데 단유현 씨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되기 전 단유현 씨는 세계의 법칙을 알아냈다며 엄청 흥분한 상태였어요. 사실 단유현 씨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다들 피해 다녔죠. 참가자 실종은 큰 사건이에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섬을 샅샅이 뒤지세요. 이벤트가 끝나고 전원 철수할 때까지 못 찾으면 A국 경찰에 신고하세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단휘훈 씨. 돌아온다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 양피지에 적힌 수수께끼, 강혁씨 임무와 관련이 있죠. 그때 되찾아오지 못한 작물은 어떻게 됐나요? 작물의 행방이 이 수수께끼에 담겨 있어요. 백 변호사님도 이걸 갖고 있다고 했죠? 수수께끼뿐만이 아니에요. 석상도 주었어요. 윤 선생님, 이집트와 관련된 요소는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윤 선생님 손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이 석상 외에 이시스의 펜던트도 있어요. 펜던트의 주인은 당시 강도단의 2인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보니 최연이 임대환을 습격할 때 목걸이를 떨어뜨렸어요. 이 목걸이는 하연우가 임대환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는 길에 최연한테 물어보니 처음 섬에 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래요. 최연 씨, 그 동전 목걸이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죠? 그건 하연우 씨께 아닌가요? 처음 노스타 섬에 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예요. 내가 부상을 입은 그 동굴에서요. 목걸이 말고도 다른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다 같은 상자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때 황금 도난 사건 파일을 봤는데 보자마자 그 목걸이가 임대환 아버지를 살해한 흉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하연우가 가지고 있는 금지 물품을 반입한 증거와 맞바꾸려 했어요. 하연우 씨가 거절했나요? 네, 목걸이가 자기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거절했어요. 하연우는 똑똑해요. 그의 말대로 그게 하연우 거라는 증거가 없죠. 임대환이 매듭에서 찾아낸 표식은 강도단 것이지 하연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 목걸이를 엄 반장님에게 넘겨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어요. 안 그러면... 잘 됐네요. 아저씨한테서 가져온 일기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기에 하연우의 이름과 필체가 남아있어요. 그의 모든 소장품과 함께요.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범행 과정과 함께 흉기의 일련 번호를 찍어서 일기에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을 거예요. 전동희와의 통화에서도 이 일기가 언급됐어요. 나무 펜던트에 새겨진 17이 바로 임대환 아버지가 17번째 피해자란 뜻인가 보군요. 이제 하연우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모두 모은 것 같네요. 고대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의 왕관은 왕좌 모양이에요. 일부 공예품은 제작하기 쉽도록 왕좌의 모양을 L자형으로 만들기도 해요. 펜던트가 어딘가 온전해 보이지 않았는데 답은 여기에 있었군요. 그럼 이인자도 하연우에게 당한 거네요. 연인 사이였다는 게 사실 이인자의 짝사랑 아니었을까요? 하연우는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한 거고요. 윤노아 씨, 최연이 발굴한 상자가 아직 있나요? 동전 목걸이 말고는 다 버렸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양지원 씨뿐이겠어요. 하지만 그 일기와 동전 먹거리만 있으면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하연우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강도단의 내부는 하연우가 양지원의 마음을 이용해 꾸민 일이었네요. 하지만 양지원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하연우에게 가면의 행방에 대한 힌트를 알려줬죠. 가면이요? 그럼 그 행방불명된 황금이 사실은 황금 가면이라는 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때 도난당한 물건 중에는 이집트 박물관 소장품인 아누비스 황금 가면도 있었어요. 하연우가 털어놓은 황금의 행방은 그때 도난당했던 그 황금이 맞아요.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한 건 황금 가면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훔쳤던 황금보다 훨씬 값나가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의 출처가 사자에서였던 거군요. 윤노아 씨, 최연이 처음 섬에 온 게 언제였죠? 유신우 씨가 섬을 인수하기 3개월 전이요. 왜요? 임대화는 복수가 목적이니 일단 제외하죠. 하지만 전동희와 최연은 하연우와의 관계가 복잡해요. 최현의 타임라인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려는 건가요? 네, 최연은 3개월 전에 섬에 왔어요. 그를 섬으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하연우가 알려준 양피지 수수께끼죠. 이미 10년이나 옥살이를 한 상황에서 갑자기 감형?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하현우 말에 따르면 그는 화인이 섬을 인수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가면이 개발업체의 손에 들어갈까봐 두려웠대요. 그 A구 경찰 때문이 아닐까요? 작년 말에 수수께끼가 적힌 양피지를 경매에 붙였잖아요. 누가 먼저 가면을 가져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다른 사람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현우와 최현이 손을 잡은 거예요. 하지만 섬에서 하현우의 진짜 파트너는 전동희인 게 밝혀졌죠. 그는 단 한 번도 최현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최현은 뜬금없이 임대환과 충돌을 빚기도 했고요. 여기서 하현우와 최현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현은 하연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간 거다. 최현이 총을 쏘기 전 임대환은 저와 황금의 위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최현이 임대환을 경쟁자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최현이 갑자기 버려진 감옥에서 동굴로 간 건 어떻게 보세요, 윤노아 씨? 최연은 하연우에게 당한 줄 알고 몹시 화난 상태에서 감옥을 떠났어요. 최연 말로는 하연우에게 PTSD가 있었는데 자꾸 죽은 동료들 꿈을 꿨대요. 하연우는 섬에 가서 동료들을 달래려 제사를 지내려 했고 그 장소가 바로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현이 임대환을 하연우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리가 있네요. 최현은 하연우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총을 쏴버렸죠. 총성이 울리자 본인도 당황해서 차라리 다 끝내려 했는데 백 변호사에게 맞은 거고요. 최루탄이 아니었으면 도망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임대환과 최현이 동시에 동굴에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네요. 하현우가 미리 짜놓은 각본이었어요.
하연우를 얕보지 마. 그를 경찰에 넘기기 전까지 경기를 늦추면 안 돼. 아저씨 말로는 경매가 끝난 후에 알게 되었대요. A국 경찰과 고고학자가 노스타섬에 불로장생의 꿈을 이뤄주는 보물이 있다고 아저씨를 속였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는 아누비스 황금 가면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연우를 찾아갔어요. 돈과 권력이 있는 전동희는 제발로 찾아온 먹잇감이었겠군요. 게다가 요구도 간단하고 말도 잘 통하니 바로 하연우의 협력 1순위가 된 거죠. 전동희가 있는데 최연을 곁에 둬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연우가 최연을 없애려 한 겁니다. 아저씨가 먼저 섬을 인수했다면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텐데 참 운명의 장난 같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애초에 최연은 뛰어봐야 하연우 손바닥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내장의 양피지를 한데 모아 아누비스 황금 가면의 진짜 행방을 찾아보죠. 유본부장님, 베이스 캠프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 먼저 베이스 캠프로 이송된 임대환과 하연우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